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데일리 마켓 차트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우리가 지난 10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정말 끝난 걸까 하는 점입니다. 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네, 첫 번째 차트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중하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데요. 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참 재밌죠. 정부가 물가를 20% 올렸다면 다시 원래대로 20% 내려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요. 일반 대중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정반대입니다. 3분의 2가 완전히 반대했어요. 이건 거의 동상이몽 수준 아닌가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발점이요? 네, 대중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내 지갑 사정, 즉 잃어버린 구매력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물가 수준 자체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죠. 이건 사실상 디플레이션을 요구하는 목소리거든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20% 디플레이션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아니까 거의 기겁을 하는 겁니다. 재앙이라면 어떤 거죠?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빚의 실질 가치는 폭등하겠죠. 그러면서 1930년대 대공황 때와 같은 부채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내 월급으로 예전만큼 사게 해달라는 건데 전문가는 그러다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고 경고하는 거군요.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정책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적 포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정치적 포시요. 네. 중앙은행 총재도 결국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대중의 분노가 너무 커지면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긴축을 멈춰야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높게, 더 오래라는 금리 시나리오가 단순히 경제 데이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정치적 역학 때문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감도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물가가 끈질기게 안 내려오는 요인들이 보이는데 바로 다음 차트가 그 예시 같습니다. 전기요금이에요. 네. 전기요금. 이게 마치 몇 년 전 자동차 보험료처럼 새로운 고정비용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요금 하면 그냥 유가 따라 오르내리는 변동성 항목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 5년간 전기요금 상승률이 전체 CPI를 압도적으로 앞질렀습니다. 원인은 구조적이에요. 구조적 원인이요? 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공장 자동화, 사회 전체가 전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회사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죠. 한번 올라간 전기요금은 잘 내려오지 않는 그런 끈적한 인플레이션 항목이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새로운 끈적한 물가 항목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물가가 2%로 순탄하게 돌아갈 거라는 전망은 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 구조적인 비용 압박은 장기 금리에도 계속해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고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취약한 기업들의 비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기회도 있을 거고요. 물론입니다. 전력망 인프라나 발전 설비 관련 기업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의 끈적함, 미국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 상황을 보여주는 차트도 비슷한데요. 영국 CPI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내년 말에는 다시 3.2%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되네요. 영란은행 목표치 2%와는 거리가 상당한데요.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공통적인 문제예요. 상품 물가는 잡혀가는데 서비스 물가와 임금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의 라스트 마일, 마지막 구간이 험난하다는 증거군요. 맞습니다. 시장은 영란은행이 곧 금리 내릴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 차트는 그렇게 서두를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하는 셈입니다.
결국 선물 시장 트레이더들도 이런 현실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음 차트를 보니까 2025년 미국 CPI 경로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W자형을 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네, 2분기에 2.8%까지 갔다가 3분기에 다시 3%로 반등한다고요. 이건 시장의 지배적인 내러티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끝났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데이터인데요. 정확합니다. 초반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쉽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탄탄한 고용시장이 서비스 물가를 다시 자극하면서 재반등하는 시나리오죠. 그럼 곧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낮게 나온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일시적인 속임수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다음 차트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잃어버린 세계의 종말. 네, 저도 이 제목이 인상 깊었어요. 미국 근원 CPI가 저점을 찍고 다시 3.3%로 올라서는 걸 보면서 2020년 이전의 저물가 시대, 즉 잃어버린 세계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정말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동력 자체가 바뀌었어요. 팬데믹 때는 공급망 문제였지만 지금은 막대한 재정 적자나 AI 투자 붐 같은 아주 강력한 수요가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원인이 바뀌었다. 네, 이건 금리 몇 번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취질 자체가 바뀐 것에 가깝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언젠가는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뉴노멀에 대비해야 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자산 시장의 셈법도 복잡해질 텐데요. 특히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다음 차트는 좀 섬뜩합니다. 네, M2 통화량 대비 마진 부채 비율이죠. 투자자들의 B2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어요.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정점을 찍었을 때 닷컴 버블 붕괴나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이건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분자인 B2, 즉 레버리지는 폭증하는데 분모인 시스템 전체의 돈, 유동성은 연준의 양적 긴축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유하자면 시장 전체가 과거보다 훨씬 마른 장작처럼 변했는데 그 위에서 불장난하는 규모는 훨씬 커진 셈이죠. 작은 충격에도 투매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위험 신호에도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지금 강세장이 얼마나 편협하고 아슬아슬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바로 다음 차트가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로 봤을 때 시총 상위 소수 종목 중심의 S&P 500은 73%나 올랐어요. 그런데 모든 종목에 똑같은 비중을 둔 동일가중 지수는 고작 36% 상승에 그쳤습니다. 와,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네요. 네, 시장 전체가 뜨거운 게 아니라 몇몇 거인들의 어깨 위에 나머지 전체가 겨우 올라타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정말이네요. 시장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편중 현상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다음 두 차트를 보면 러셀 2000이나 S&P 500에 비해 유독 나스닥의 시장 참여도가 약해요. 기술주 중심 랠리의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섹터별로 보면 로테이션도 극심합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유틸리티나 리츠 섹터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요.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보는 금융주로만 쏠리고 있죠. 네, 이건 시장의 유동성 파티를 끝내고 이제는 펀더멘털에 따라 옥석을 가리는 아주 까다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반이 취약한 랠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소수의 주도주에만 기댄 아슬아슬한 랠리라는 건데 그나마 시장을 버티게 해주는 미국 소비자의 힘은 괜찮을까요? 다음 차트를 보면 미국 임금 상승률이 꽤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자극하며 계속 오르는 임금 물가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냈다는 점이에요. 연준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그렇죠. 한숨 돌릴 수 있죠. 하지만 나쁜 소식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과 거의 비슷해지면서 실질 소득 증가가 멈췄다는 겁니다.
결국 쓸 돈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포트폴리오에서 경기 소비재 비중이 높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끈적하게 유지되고 시스템 리스크는 커지고 랠리 기반은 취약하고 소비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다. 정말 만만치 않은 환경입니다. 그렇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거의 투자 공식들이 깨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차트를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데도 시장의 장기 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둘 사이의 디커플링이 뚫어서요. 이건 시장이 더 이상 중앙은행의 말만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믿지 않는다니요. 시장 참여자들이 당신들이 단기 금리를 내려도 정부가 돈을 저렇게 많이 쓰는데 장기적으로 물가가 잡히겠어? 라고 의심하는 거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 즉 기관 프리미엄을 더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1년짜리 채권보다 10년짜리 채권에 투자할 때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료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 보험료를 아주 비싸게 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장기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 같은 기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중앙은행의 단기 정책과 시장의 장기 전망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군요. 이런 디커플링은 원자재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이젠 그 상관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네. 최근 유동성은 줄어드는데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죠. 이것 또한 패러다임 전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은 중앙은행의 총화정책보다 실제 산업 현장의 수급 같은 펀더멘털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연준이 돈을 조이니 원자재는 하락할 거야 라는 식의 낡은 공식으로 투자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돈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금은 비율 차트가 흥미롭습니다. 네, 이 비율은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죠. 역사적으로 위기 때 치솟았던 이 비율이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은 가격이 금을 크게 앞질렀는데 지금이 바로 그 변곡점일 수 있다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극심한 공포 국면에서는 모두가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려가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산업용 수요가 훨씬 많은 은이 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거든요. 지금처럼 각국 정부가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환경에서는 더 매력적이겠네요. 그렇죠. 명목 화폐의 가치를 지켜줄 실물 자산의 매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죠. 포트폴리오의 은 배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만합니다. 금 자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다음 차트를 보면 2년도 안 돼서 2배 이상 오르는 포물선형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세장을 넘어선 거의 가치 재평가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포물선 랠리는 구조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금과 반대로 움직였던 실질 금리와의 관계마저 깨졌다는 거예요. 아, 그 관계가 깨졌다고요? 네. 지금은 중앙은행 같은 주권기관들이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달러에 대한 불신으로 금을 묻지마 매수하고 있어요. 명목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 위기가 금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금의 역사적인 가격 재평가 국면에 가장 뜨거운 마지막 단계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백금도 17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며 포물선을 그리고 있네요. 녹색 에너지 전환 같은 새로운 산업 수요가 백금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런 급등은 좀 무섭기도 한데요. 정확해요. 추세는 분명 강력하지만 이런 포물선 급등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급락하는 블로우오프 탑의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해요. 리스크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덜 오른 팔라디움을 팔고 백금을 사는 식의 상대가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이 바뀌는 와중에 단기적인 기회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엇갈리고 있네요. 네.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대표적이죠. 인도네시아는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는 반면
태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네, 바로 이런 정책의 차별화가 상대가치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인도네시아 자산 대비 태국 자산을 선호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자재 시장에서도 흥미로운 기회가 보이는데요. 커피 선물 가격이 오랫동안 지켜지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뚜렷한 약세 신호가 나왔네요. 네, 이건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아주 명확한 매도 신호입니다.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손절매 물량이 쏟아지고 새로운 공매도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이유가 있나요? 네, 브라질 같은 주요 산지의 날씨가 좋아지면서 공급 우려가 완화된 점도 가격 하락에 힘을 싣고 있고요. 커피 숏 포지션을 고려해 볼 만한 매력적인 진입점으로 보입니다. 포지션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린 곳에서도 역발상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두 시장은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몇 년 내 최고치라 아주 과열된 상태인데 반대로 원유 시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됐습니다. 완전 극과 극이네요. 맞습니다. 대두처럼 모두가 좋다고 보는 자산은 작은 악재에도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급락할 위험이 크고요. 반대로 원유처럼 모두가 나쁘게 보는 자산은 작은 호재에도 공매도를 청산하려는 숏커버링이 터지면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래, 즉 페인 트레이드는 아마 유가 상승일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쏠림은 항상 역발상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죠. 자, 오늘의 마지막 차트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인데요. 100에서 1000 BTC를 보유한 샤크, 그러니까 상어 지갑들이 역사적인 속도로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봅니다. 이 샤크들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정보에 밝은 소위 똑똑한 돈으로 여겨지거든요. 아, 스마트머니요? 네, 이들이 최근의 가격 조정을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공포에 던지는 물량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자본이 묵묵히 받아내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재매집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강하게 응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하방을 받쳐주는 강력하고 또 가격에 둔감한 매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니까요. 이는 다음 상승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